장애보험금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는 이 세 개를 곱하시면 돼요. 뭘 곱하라고 했죠? 안녕하세요. 뉴스포트 보험 전문 기자 김승동 기자입니다. 소사무의 양민희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나서 허리나 목이 굉장히 아팠을 때, 디스크가 걸렸을 때 보험금을 더 잘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좀 알아보기 위해서 선생님하고 말씀을 좀 나눠볼 건데요. 교통사고가 나면 일단 목이나 허리를 딱 잡고 내리는 게 거의 한국인의 공통적인 정서인 것 같습니다. 가서 일단 진단을 받으면 통상은 2주 이상의 진단을 받고 나서 치료를 받는데 2주가 지났는데도 통증이 가라앉지 않는다. 이럴 경우에 보험금을 잘 받으려면 일단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나요? 계속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이 계속되면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MRI를 찍게 됩니다. MRI에서 이제 추간판 탈출증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그럼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이죠. 디스크가 진단을 받았어요. 심도가 있을 거잖아요. 네. 그리고 혹은 나이가 들으면 이제 몸이 좀 노화가 되니까 디스크가 조금씩 생긴다고 알고 있어요. 네. 이게 교통사고 때문에 난 건지 아니면은 나이가 들어서 발생한 디스크인지를 구분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MRI를 촬영하잖아요. 네. MRI는 수분 함량에 따라 색상이 다르게 나오는데 판독지를 보면은 아, 네네. 수분이 많으면 하얗게 표시가 되고 네. 수분이 없으면 까맣게 표시가 되는데 이걸로 저희는 퇴행성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까말수록 많이 디스크가 진행됐다라고 네. 보면 되는 건가요? 네. 저를 촬영하면 굉장히 하얗게 나오겠네요. 통증이 계속 있어. 나 교통사고 때문에 통증이 생긴 것 같아서 허리가 너무 아파. MRI 찍어봤더니 우유빛깔이 나오는 게 아니라 검게 나왔어요. 네. 그러면은 사고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아픈 거야. 근데 이것 때문에 아픈 척 하는 거지 라고 할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보험회사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의사에게 사고 기여도에 대한 소견을 받으셔야 합니다. 기여도요? 네. 기여도라는 게 뭔가요? 이번 사고와 이 디스크 간의 인과관계를 나타내주는 건데 퍼센트로 표시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기여도란 거는 환자가 원래 100만큼 아팠어 네. 라고 했는데 원래 퇴행성으로 디스크가 있던 게 30이라고 치고 사고로 인해서 아팠던 게 70이라고 치면 이 사고로 아팠던 70이 기여도라는 거죠. 네. 기여도가 높을수록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금을 많이 지급해야 되겠네요. 네, 맞아요. 혹시 항만병원에 가면은 이 디스크 기여도가 높게 나오는 그런 확률이 높지 아니, 않을까요? 어떤 교통사고 나오면 거기 병원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왜냐면 한방병원이 수가가 안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비싸잖아요. 그러면 나는 많이 받겠다 하고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기여도가 더 많이 나오고 이런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항만병원에 가면은 그렇게 보험사들이 두려워한다 그러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요즘엔 좀 달라졌어요. 아... 네. 기여도를 정확하게 알고 싶으면 MRI 화질이 선명한 곳, 기계마다 성능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웬만하면 대학병원의 MRI를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기여도가 높게 나왔으면 무조건 보험금이 많이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요건들이 있는 건가요? 다른 요건들이 있는데요. 네. 추간판 탈출증에서 장애보험금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는 소득, 사고 기여도를 반영한 장애율, 그리고 뭘까요? 나머지 하나는? 소득하고 네. 장애율하고 네, 또 하나 장애 기간? 네, 맞아요. 아, 예. 이 세 가지를 복합적으로 해서 결정을 한다는 거죠. 네, 결국 기여도가 높으면은 보험금을 받기가 좀 더 많아지는 거고 네. 피해자의 소득이 많을 경우에는 그만큼 일시수익 맞죠? 네. 일시수익이 많이 책정되니까 보험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거고 오랫동안 얼마나 장애가 남고 얼마 동안 치료를 해야 되냐 이거에 따라서 보험금이 더 증가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네. 그럼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식이 있나요? 제가 그러면 가정을 해드릴게요. 네네. 맞춰보세요. 소득 곱하기 사고 기여도를 반영한 장애율 예. 곱하기 장애 기간이에요. 예. 추간판 탈출증의 장애율이 23%인데 예. 이 사람의 기여도 50%예요. 예. 그럼 일단 여기서 몇 퍼센트일까요, 장애율이? 11.5%네요. 네. 아, 예. 그리고 이 사람이 한시 3년 장애면 예. 이거 3을 그대로 넣는 게 아니라 3년을 라이프니츠 개수로 환산을 하는데 네. 이게 33.3657이에요. 이 세 개를 곱하시면 돼요. 뭘 곱하라고 했죠? 소득이 300만 원이에요. 300만 원. 소득 장애율 곱하기 장애 기간. 장애 기간 네. 이거를 라이프리치 뭐 어쩌고저쩌고 개수로? 곱하래요. 모르겠습니다. 네. 소득 300만 원 곱하기 23%를 50%라 했잖아요. 사고 예, 기여도가 11.5%. 11.5% 예. 곱하기 33.3657. 예. 네, 이게 상실수익의 산식. 아, 네. 기여도가 높고 네. 소득이 많고 네. 장애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보험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이거네요. 그러면은 2주 진단을 받았을 때 혹은 4주 진단을 받았을 때 그다음에 중증으로 넘어가는 몇 주 정도 진단을 받는 게 중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8주 이상인가요? 네. 그 정도 받았을 때 월
소득이 300만 원인 회사원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통상 어느 정도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씀을 못 드려요. 왜요? 왜냐면 진짜 사고 기여도 아까 말씀드렸던 사고 기여도랑 장애 기간이 케이스별로 너무 다르기 때문에 네. 제가 알려드렸던 산식으로 계산을 해보셔야지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르게 나오고 네. 최근 판례를 보시면 장애 기간은 한시 6개월에서 2년 정도 그리고 네. 기여도는 20에서 50% 정도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그냥 보험사에서 합의하는 것보다 네. 기여도가 있을 경우에 소송으로 가는 게 소비자한테 훨씬 더 불리하게 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약관에서 보면은 기여도는 장애에 대해서만 네. 공제를 해요. 네. 근데 소송에 가게 되면 전체 손해액에서 기여도를 다 공제하기 때문에 예. 소송으로 가면은 기여도가 있을 경우 불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가 1,000만 원 나왔는데 네. 기여도가 30%였어. 네. 그러면 700만 원만 준다. 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근데 이제 그냥 보험사랑 보험회사랑 이렇게 합의를 보게 될 경우에는 네. 아까 구했던 산식처럼 그 산식에서만 기여도를 공제하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결국은 네. 기여도가 크면 클수록 소송에 가면 더 불리해진다. 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기여도가 크면 클수록 보험사하고 합의를 잘하는 게 피해자한테 좀 더 유리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환자가 기여도를 더 높게 하거나 더 낮게 조정할 수는 별로 없고 네. 결국은 MRI 화질에 따라서 어느 정도 기여도가 정확하게 나오는지는 확인이 되는 거고 장애율 같은 경우는 의사가 판단하는 거고 네. 그러면 별로 여기서는 분쟁이 생길 게 없네요. 이걸 이제 끊고 들어가면은 만약에 제가 막 5년에 30% 갔다 하면은 이건 다 인정하지 못하겠다. 네. 몇 년에 몇 프로를 하자라고 네. 하죠. 보험사가 그렇게 합의를 제안한다는 말씀이신 그쵸. 건가요? 의사는 이만큼 나올 수 있게 이제 책정을 했어요. 네. 기여도하고 장애율을요. 네. 근데 보험사는 그만큼은 안 된다. 요만큼으로 하자.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그쵸. 근거가 정확하게 돼서 보험금을 이만큼 책정했어가 아니라 경미사고의 경우에 합의금이 그렇게 크지 않을 테니 네. 통사분들 굳이 이제 찾아가서 하지 않고 그냥 보험금을 합의하면 되는데 심도가 좀 굉장히 깊은 사고였을 경우에 몇백만 원 혹은 1,000만 원 이상의 보험금, 합의금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네요. 네. 손해사정사 분들, 이런 전문가분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네요. 오늘 교통사고 났을 때 허리나 목에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 이 됐을 때 기여도에 따라서 보험금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그리고 보험금을 더 많이 받으려면 제대로 받으려면 어떻게 되는지 좀 알아봤습니다. 선생님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